종합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편인가요? 독일의 한 연구팀에 의하면요,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천식에 걸릴 위험이 40%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천식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합쳐져서 생기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으로 꼽히기도 하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병을 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이 스트레스를 잘 다스려야 될 텐데요. 지금 혹시 고민 있으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는 고민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2부 재취업 고민 상담 함께 해주실 분은요, 지식소통 전문가 조윤신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오프닝을 좀 엣지 있게 하라 그래서 좀 준비해봤습니다. 기대되는데요. 네, 그 미래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금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조금 집중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통 여자나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는 거는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일에 보통 재취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 콜센터라든지 이렇게 감정 노동을 하는데 이건 앞으로 미래에 사라지는 직업 1순위입니다. 그래요? 거기에 또 사라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하는 이제 이게 왓슨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 왓슨이 앞으로는 논문도 대신 쓸 거다. 그리고 이 특허를 피해서 또 다른 특허를 만들기 때문에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도 앞으로에는 뜨는 직업 중에 사라질 직업 중에 속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참 많은 그렇죠. 재난이 막 이게 올 텐데 그럼 앞으로 미래에 우리 여성들은 뭘 해야 되느냐? 로봇이 못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로봇이 절대 못하는 일이 뭘까요? 그거를 고민하면서 오늘 이 스타트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오프닝에 우리 더 큰 숙제를 지금 안겨주시고 가시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고민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오늘 2부 또 함께해 주실 아름다운 캐스터 황진경 씨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맘 리턴즈의 미혼 여성 대변인 캐스터 황진경입니다. 제가 프로를 하면서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웬만한 결혼하신 분보다 제가 더 많이 알아가고 있거든요. 결혼생활 알면 알수록 약이 돼야 되는데 자꾸 독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지만 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 열심히 읽어드리고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트레스 확 날리기 위한 첫 단계로는 우리가 갑갑한 속마음을 일단 털어놓는 그런 단계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연 지금부터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황진경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 워킹맘이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42 나이에 연차는 별로 안 되는 워킹맘입니다. 2년째 다니고 있는 회사의 팀장은 81년생, 여직원은 91년생, 85년생, 그리고 저는 74년생입니다. 처음엔 팀장님과 저 단 둘뿐이었는데 업무가 조금씩 늘어나게 돼서 직원을 더 뽑았습니다. 초반엔 다 같이 점심도 먹고 회식도 잦았던 가족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직원이 점점 늘어난 지금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초반에 너무 어린 여직원들과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기도 했어요. 다 같이 스마트폰 게임을 할 때 저는 끼지 못했고요. 술 마실 때도 저는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저만 빼고 다들 또래라서 취미나 마음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으러 갈 동료도 없게 됐어요. 어느 날은 같이 점심 먹자고 먼저 말을 붙여보기도 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먹겠다고, 또 팀장님께 말씀도 드려봤지만 자기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회사에 여직원이 14명이나 되는데 자기들끼리 밥 먹고 수다 떨고 저는 투명인간이 된 느낌입니다. 나이 40이 넘은 만큼 회사를 옮길 생각도 쉽게 못하고 있고, 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이 어린 동료들과는 어떻게 좀 잘 지내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분명 74년생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확 와닿네요. 일단 스마트폰 게임 절대 못하고요. 술도 못 마시다 보니 굉장히 공감이 되는 그런 사연인데, 이분 정말 회사 다니기 너무 괴로우실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무슨 일을 하는지가 제일 궁금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나이 천차만별인 분들이 한 곳에서 이렇게 묶이기도 쉽지 않고, 나이가 더 젊은 분이 팀장이고 이런데 새로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위치가 완전히 바뀔 정도의 일이라면 전문성이 별로 유지가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딱 그 어린 동료들과 잘 지내고 싶다.
힘들어요. 아니 자기 자식하고도 지금 지내기가 힘든데 소통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소통을 시도하지 말고 이럴 땐 그냥 혼자 노는 방법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요? 마음에 맞지도 않는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느니 차라리 일에 집중을 조금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래도 이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면 이 지금 있는 곳에서 뭔가 나를 훈련시킨 다음에 빨리 다른 데로 전업을 하든 전직을 하든 준비를 해야 될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소통이 안 됩니다. 이렇게 왕따를 이렇게 시키는 이 회사라면 네. 근데요, 꼭 밥 먹고 같이 놀고 이렇게까지는 못해도 그냥 이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그런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정신적인 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멘토, 예, 생활이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면 뭐 꼭 같이 안 놀더라도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존경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에 74년생인데 가장 어린 직원은 91년생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산해보면 띠동갑보다도 나이 차이가 더 나기 때문에 지금 굳이 뭐 누구를 따돌리고 이럴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나이대가. 그렇다고 하면 이제 네. 이게 이분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면 사회 선배로서라도 할 얘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와서 물어보거나 이럴 때 네. 답변을 제대로 하거나 이랬으면은 유머 감각이 좀 있거나 네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소통이 그렇게까지 안 되지 않을 것 네. 같은데 전 이 질문을 주신 이분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저희가 질문 좀 주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읽어보시는 네. 건 어떨까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진교 씨 같으면 어떠겠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 74년생이면 저랑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네.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좀 공감은 좀 잘 안 되지만 저는 이제 어린 친구 입장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까지 많으신 분들에게 먼저 다가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조금 먼저 또 어린 친구들에게 그런 말씀해 주신 대로 조언도 좀 해주고 그런 멘토 역할을 하면서 먼저 다가오시면 사실 어린 친구들 입장에서 마음을 안 열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또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네네, 어떤 밥을 쏘세요. 정말 돈 네, 쓰는 방법밖에 없군요. 네, 돈을 쓰면 돼요. 지금 물지 보니까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에는 뭐 이렇게 네네.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차라리 그냥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면 때로 간식을 쏘거나 네네. 피자를 한 판씩 맞아요. 쏜다거나 중간중간 이렇게 먹는 걸로 마음을 푸는 거 외에는 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기회 자꾸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노력을 그리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나이 차이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워킹맘이니까 뭐 결혼도 하셨고 자녀분도 계실 테니까 뭐 진교 씨처럼 뭐 결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예, 뭐 이런 데서 생기는 고민들 얼마든지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카운슬링도 해주면서 훈훈한 분위기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좀 만드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 친구들이요 보니까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맞아요. 굉장히 강해서 맞아요.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을 안 걸고 그냥 혼자 하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적응이 안 되실 수 있는데 어린 친구들의 특성을 좀 잘 파악하셔갖고 접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러니까 회사를 다닐 때 제일 중요한 질문 두 가지. 첫 번째는 네. 잘 어울릴 수 있는가. 그 회사에서. 그렇죠. 네네. 두 번째 잘 해낼 수 있는가. 그 회사에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회사 생활은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잘 어울릴 수 있는가가 사실 먼저야, 회사는. 그런데 회사를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사회가 되죠. 사회에서는 질문이 바뀝니다. 잘 해낼 수 있는가가 먼저예요. 그리고 잘 어울릴 수 있는가. 내가 회사가 너무 싫어. 네. 그러면 자기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내가 진짜 잘하는 게 있나? 그게 있어야 바깥에 사회에 나와서 견딜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들이 일을 하다가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막 보통 지르잖아요. 네네. 그럴 때 솔직하게 얘기해봐야 돼요. 내가 여기 때려치고 나면 정말 할 일이 있는가, 해낼 일이 있는가. 그게 만약에 없다. 만약에 그렇게 답이 나오면 네. 잘 어울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의도적으로 잘 어울리면서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걸 훈련시키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아우, 오늘 오프닝서부터 정말 선생님 정말 엣지 있는데요. 네,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 주인공님, 예, 저희가 전해드린 이야기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자신만에 대한 방안 꼭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경 씨. 네,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18개월 된 딸의 엄마인 새댁에게서 온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시어머니는 5분 거리에 사시는데 혼자 살고 계십니다. 처음 딸이 태어나서 친정에서 몸조리할 때도 거의 매일 친정에 놀러 오셨던 시어머니였죠. 요즘에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저희 신혼집에 오시는데 꼭 주무시고 갑니다. 아무렇지 않게 제 화장품을 쓰시고 또 제 옷을 입으시고요. 오늘은 신랑이 출장을 갔는데 또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이 방에 주무시라고 하니까 거기는 또 갑갑하시다네요. 결국 시어머니가 택하신 곳은 안방, 저희 부부 침대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애가 잠들어서 안방에 눕히고 저는 거실에 나왔는데요. 속이 너무 답답합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도 편하신 건지 저는 잠도 안 오고 거실에 앉아서 한숨만 나옵니다. 제가 예민한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제가 목이 좀 메었어요. 제가 목이 좀 메이네요. 네. 아니, 진경 씨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네네. 모르니까 그냥 이게 무슨 드라마의 설정 같기도 하고 네. 굉장히 답답하 오셨겠지만 저는 사실 보고 약간 빵 터졌어요. 왜냐면 화장품도 같이 쓰시고 옷도 빌려 입으신다는데 일단 사이즈가 맞으시는지 그리고 그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맞아요. 정말 시어머니가 약간 귀여우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일단은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먼저 좀 파악을 해보고 싶은 게 일부러 이렇게 얄밉게 그러시는지 아니면 정말 친근해서 딸처럼 그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전 이 시어머니 물려줄 재산이 많으셔서 이러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네. 뭔가 이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사실 정상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맞아요. 네. 예, 이게 시댁과 친정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이게 어려운 관계거든요. 네, 네. 제가 이 시댁과 친정을 제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설명하냐면 몸소리를 하나는 친정에서 하고 하나는 시댁에서 했어요. 근데 그 차이를 네. 극명하게 드러내는 건 두 분 다 굉장히 잘해주시잖아요. 네. 근데 친정 엄마는 낮에 애 돌봐주고 이러는 거 똑같이 하세요. 네, 네. 근데 밤에 데리고 주무셔. 아. 근데 시어머니는 낮에 봐주셔. 네. 근데 밤에 내가 데리고 자야 돼. 어떤 건지 알죠? 그러니까 네. 잘해줘도 결국은 이렇게 어떤 그 어디가. 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네. 건데 그걸 넘어선 이 시어머니의 이 행동 때문에 네. 이제 이게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데 이 남편이 좀 어떻게 하는지가 좀 되게 궁금해요. 맞아요. 이걸 네. 대하는 남편이. 이렇게까지 정말 같은 침대에서 주무시려고 하고 같은 옷도 입으시려고 하면 혹시 남편을 너무 사랑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그럼 이제 곤란해지는데. 그러면 보내드려야죠. 네, 네. 남편을 어머니에게로. 이거 진정한 사랑이신 것 같으니까 네. 다시 원래대로 보내드리는 거가 네.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진경 씨는 지금 사연 읽기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했거든요. 답답해요. 네, 너무 답답하고. 진경 씨에게 닥친 일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렇게 상상하고 싶진 않은데 네. 일단 저한테 닥친 일이라면 일단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남편을 좀 잘 구슬리는 방법밖에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거를 좀 뭔가 중간에서 시어머니와 그리고 나 사이에 어떤 있는 매개체로 남편밖에 없잖아요. 남편분을 좀 잘 구슬려서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부분들을 좀 잘 말씀을 드려보는 건 어떨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생각밖에 안 나는데 아, 이거 답이 그러고 없잖아요. 신혼이시네요. 신혼이신데 이러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분한테 남편과 함께 영화 하나를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네네. 나를 찾아줘. 이거 보시면 남편이 그거 저렇게 최근에 못해요. 작년에 나와서 히트 치는 지금도 건데요? 히트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나를 찾아줘. 나를 찾아줘. 네. 그러면 저렇게 행동 못해요. 그래요? 무슨 내용인가요? 영화를 보십시오. 영화를 아, 홍보할 수는 없으니까. 네. 네, 영화를 보면 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부 그게 정말 쉽지 않다. 결혼이라는 게 서로 인내를 가지고 서로 노력해서 만들어가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희생을 해서 만들어지는 이 관계 맞아요. 무조건 참기만 하는 거. 오래가지 못할 것 네, 같아요. 네. 그게 못하고 어떻게 보면 안전거리라고 하죠. 이거는 어떤 시인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이와 나 사이에 하늘 바람이 춤추게 하라. 그러니까 너무 가깝지 않게 너무 멀지 않게 네. 그 안전거리를 남편하고도 유지하고 자식하고도 유지하고 시대가. 직장 어디서든지 유지를 하면 네. 관계가 그렇게 깨지지 않고 오래 잘 갈 수 있는 그런 해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일단은요, 신혼 부부시고 신혼이신데 내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는 예민한 거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정상적인 그런 관계는 아니죠, 분명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고칠 수밖에 없는 거라면 저는 애를 차라리 빨리 낳으셔갖고 시어머니한테 애 이제- 낳았어요. 아, 그래요? 18개월. 네. 아, 그래요? 딸이 친정에서 친정에서 몸조리 할 그러네요, 때도 그러네요. 친정도 자주 오셨던 저는 시어머니. 신혼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예, 그러면 그냥 와 계시는 동안 아이의 육아를 어느 정도 좀 맡기시면서 이렇게 서로 약간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기브앤테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분산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뭔가 집중을. 네. 그리고 아이로. 이 정도 선은 구워도 저는 그렇게 욕 안 먹을 것 같아요. 화장품이나 옷 같은 건 솔직히 자기 개인 소유인데 그거를 남이랑 공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어머니 거 사드리면서 예, 좀 이제 따로 쓰자고 용기 있게 좀 말씀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표님, 제 해결책이 좀 너무한가요? 저 네, 유구무원입니다.
네, 시어머니 성향도 참 우리가 파악하고 결혼하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주어진 환경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씨, 짚어주시죠. 네, 세 번째 사연은요. 열심히 전에 일하던 워킹맘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아이 때문에 육아휴직 중인 워킹맘으로부터 전업맘이죠. 전업맘으로부터 온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이를 낳고 다시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양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육아휴직 중인 전업맘입니다. 요즘 들어서 예전에 일하던 시절이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의 저는 휴직으로 인해서 인사고과도 엉망이고요. 매일 혼자 아기 보고 혼자 밥 먹고 혼자 집안일하고 너무 우울합니다. 한때 잘 나간다면 잘 나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맨 얼굴에 아기 보기에 급급한 아줌마일 뿐입니다. 요즘 이런 우울한 상태인데요. 아이 때문에 시어머니는 또 매일 영상통화를 하라고 하시고 100일 된 아이가 매일 영상통화하니까 휴대폰만 너무 집중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만 끔찍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제가 뚱한 내색을 하면 펄펄 화를 내고 맙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굴뚝 같은데요. 아이를 돌봐줄 사람도 없고 또다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전업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런 분은 참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서 예전에 일을 하셨다가 맞아요. 지금 육아와 살림 때문에 굉장히 지쳐있는 네, 그런 상태신데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요게 오늘 첫 사연하고도 참 이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회사 가서도 왕따, 집에서도 왕따. 어떻게 이렇게 네. 계속 혼자서 이분이 이렇게 이렇게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이렇게 네. 보면은 보통 여자들이 다 여기서 이런 것 같아요. 일할 때는 쉬고 싶고 막상 쉴 때는 일하고 싶고. 맞아요. 이거 이제 사실 이런 그거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기에서 저는 이분에게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직에 했던 일을 그대로 그러니까 했던 걸 살려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아이랑 있는 게 당연히 지금 있어야 되니까 집에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시간을 조금 더 잘 활용해서 자기 개발이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현재 내가 배운 걸로 나가서 하려면 분명히 할 게 없을 거예요. 경쟁이 안 되는. 네. 근데 그거를 조금은 지금부터 좀 훈련을 하고 네. 준비를 해서 나가서는 월급이 적지만 내가 진짜 앞으로 잘하고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에 파타임이라도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걸로 좀 이렇게 자기만족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일을 시작하면 또 일을 하는 곳에서 얻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이제 힘들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애 때문에 힘들어졌다 그러고 남편 때문에 힘들어졌다고 결국 결혼 자체가 나를 망가뜨렸다고 사실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거의 대화의 끝이 똑같거든요. 네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 이분 스스로가 자기를 좀 찾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도 나를 찾아줘로 봐야 되지 않나요? 자기를 찾아야 그러니까 되니까. 뭔가 네. 전업맘에 대한 사연은 지금 처음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전업맘이 뭔가 워킹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은 되게 가족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가족들이 그런 분위기를 되게 서럽게 만들고 그런 부분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더욱더 뭔가 서럽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강해지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일이 없으니까 가족들한테 그런 듣는 말에도 더 훨씬 많이 휘둘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은 좀 가족들한테 안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있지요. 있어요. 네.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네. 가족이 나를 이렇게 제일 따뜻하게 채워줄 울타리를 네. 이렇게 뭐랄까 보완을 해줄 것 같지만 내가 완벽하게 누구인지 확실하게 자존감뿐만 아니라 그 이렇게 사회적으로 명확한 자기를 그리기 전까지는 가족이 제일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중에 하나예요. 뭘 하는지가 객관적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네. 내가 하는 결과물이 바깥으로 이렇게 금방 드러나지 않는 일일 때가 많으니까 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비하해서 하고 있을 얘기할 때가 되게 많은 거야. 아, 애 보는 게 뭐라고. 맞아. 당연히 해야 될처럼. 그렇게 네. 얘기하고 직장을 다녀도 네가 나가서 벌면 얼마를 벌겠냐. 막 이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네. 이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 일 자체에서 어떤 보람을 느끼기 전에 주변에서 한마디씩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결국은 힘든 일이 있으면 놔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일은 사회에 나와서 어느 정도 이 그 전문가 위치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신기한 건 어느 정도 레벨이 딱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인정을 딱 하기 시작하면 네네. 다른 사람으로부터 되게 이제 일도 많이 이렇게 덜어줘요. 그 일이 힘들고 귀한 네.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 이제 집에서도 도와주고 친구들도 맞아요. 배려를 하고 맞아요. 이런데 그런 그 어떤 그 단계까지는 그렇죠. 근데 그걸 하기 먼저
먼저 단계는 다른 사람이 인정 먼저 안 해줘요. 그러므로 내가 먼저 나를 인정을 해야 되고요. 그 일에서 내가 스스로 먼저 행복해야 되고 네. 이걸 잘하는 기준을 다른 사람이 요만큼을 정했다. 그럼 저는 그거보다 또 높은 기준으로 나를 정해놔야 돼. 네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해도 스스로 아니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기까지 올라가면 그때서야 이 나하고의 경쟁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중요한 부분 짚어주신 것 같아요. 내가 뭐 지금 집에 있든 일을 하든 그 중심에 항상 이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요. 이 자존감이 형성이 되려면은 무엇보다 지금 이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자기 발발을 통해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면 거기에 대한 자존감도 같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이가 100일 된 아이를 키우고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드신 시기인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내 자신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 정말 시간을 쪼개서 자기 개발 시간도 많이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번째 사연까지 두루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사연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이렇게 엣지 있는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이 세 분께 특별히 좀 권해주시고 싶은 그런 책이 있다면 책 읽기 프로젝트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지금 아마 오늘의 화두는 외로움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책 제목은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네. 들어본 듯 책 하죠. 제목이요? 책 제목이 이거 책 제목이에요. 아, 네. 그래서 사실 자발적으로라도 외로움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 책의 화두입니다. 아, 그래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건 외롭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냥 혼자 있어서 그냥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 있는 즐거움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고통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써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보면 고통이 아닐 때가 있어요. 네. 다른 사람이 나를 고통 주려고 한 의도가 아닌데 스스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갖고 일단 아무리 힘든 상처나 고민이나 외로움이라도 그거를 객관적으로 한번 써서 보고 나면 그리고 이게 이게 고통이었구나 인식을 하면 그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조금은 더. 누구나 외롭습니다. 외로운 걸 인정을 하고 네. 자발적으로 외로운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위대한 영혼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고 이 살아서 뭔가 이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로운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네. 혼자서 무언가를 고뇌하고 생각하고 결과를 만드는 일. 이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회사에서 외롭든 집에서 외롭든 이분은 그 준비는 된 거야. 그러면 여기에 외로움을 그 즐거움으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 나한테 몰입할 수 있는 그 일을 찾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시도하지 않는 그런 일이긴 한데요. 선생님께서 오늘 추천해 주신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경 씨도 네. 굉장히 또 오늘 네. 필기 많이 해가시고 하는데 영혼 퍼레이드예요, 오늘 완전. 네, 선생님께서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죠? 네, 진짜 가장 정말 가슴에 남는 말은 고통을 객관화시키면 굉장히 심플해진다라는 말을 저는 최근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좀 외롭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결해 보면 네. 좋지 않을까. 너무 네. 감사합니다. 명언.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네,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자, 앞서서 저희 사연도 살펴보고 이렇게 책도 짚어드렸는데요. 저희가 해결해드린 해결책이 뭐 완벽한 방법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 의견 좀 수렴해 주셔서 앞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계획도 많이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승엽북의 이야기 전해주신 두 분 여기서 아쉽게도 헤어져야 되겠네요.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만족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온다고 흔히들 이야기하죠.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과정에 의미를 두고 과정에 포커스하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슈퍼맨 리턴즈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 지겠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